증인은 본인이 감독으로 선임된 이번 과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투명하게? 저는 제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감독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감독을 맡을 의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감독직 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셨습니다. 바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깐 한마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벤투 감독 선임 과정에서 김판곤 당시 위원장한테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철학과 부합하다면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라 이렇게 나온 카톡 내용인가요? 네, 이 메신저 내용이 있어요. 네, 맞죠? 본인 거? 네, 맞습니다. 네. 증인이 한국 축구 철학과 시스템 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당시의 기준이 무너졌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이 대표팀 감독을 뽑아야 하는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증인은 본인이 감독으로 선임된 이번 과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투명하게? 저는 제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감독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선임 과정 중에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냐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됐습니다. 근데 이임생 이사가 찾아가서 감독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은 저는 받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라고 제가 이임생 위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감독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거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거의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부탁이라는 하셨다고 말은 맞지는 타카 않고요. 의원님이 말씀을 부탁이란 말은 맞지 하셨는데요. 않습니다. 예. 네, 그런 과정들이 다 공개된 그런 위원회 내의 회의 시스템으로 해서 회의록이 분명히 있고 이런 과정으로 되질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공정하다고 안 보는 것입니다.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력강화위원회 안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그러니까 없지 지금 않습니까? 객관적인 생각을 여쭤보고 있지 제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생각은 네. 저도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네. 저한테 뭔가 특혜가 있다라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혜가 있지 않다고요? 네, 특혜가 없는데 위원회를 통하지도 않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임생 이사가? 이임생 이사의 역할은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의 3인 후보가 올랐기 때문에 이임생 이사의 역할은 그 최종 3인을 접촉해서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네. 역할이고요.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합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임생 이사께서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찾아가서 어디에서 만나서 면담하고 모두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가 전무할 때도 이임생 이사. 네, 감독님, 처음부터 감독을 맡을 의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6월 30일 축구협회 행정력을 비판하면서 감독직 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셨습니다. 바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울산 HD 감독이었습니다. 제가 협회에서 어떤 제안도 받지 않은 상태에 제가 대표팀을 간다, 만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2월부터 계속 제 이름이 이제 대표팀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우리 팀이나 팬들이 너무나 흔들렸고 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입장에는 어떤 제안도 없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울산 서포터즈에게 사과까지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울산 서포터즈 입장에서는
상당무계한 일이었고 많이 분노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상으로 우선 공모에 응하고 면접을 봐서 감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말을 들어보면 협회가 싫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감독으로 섭외한 것 같습니다.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이임생 위원장은 집까지 찾아갔는지 저는 이것도 아이러니하고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로는 정몽구 회장님은 외국인 감독을 선호했다. 그래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몽구 회장이 홍명보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을 맡아달라고 부탁도 했다. 회장님, 어떤 게 진실입니까? 둘 다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그 정의성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외국인 감독을 원하느냐, 외국인 감독을 원하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 전강위에서 우리 대표팀이 지금 상태에서 뭐가 가장 필요한 요소냐 이거를 많이 토의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이든 내국이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부에서는 정명구 회장께서 홍명보 감독을 기피했다. 또 한편에서는 외국인 감독을 선호했다. 이런 말들이 자꾸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고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 축구팬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회장님. 그래서 감독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감독 섭외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우리 홍명보 네. 이번 사건은 진짜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국민에게 알려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장님의 답변에 있어서는 회장님은 절대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또 홍명보 감독은 감독을 처음부터 원치 않았다. 하지만 협회 측에서 계속해서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홍명보 감독님? 협회 측에서 저한테 계속 들어온 건 아니고요. 7월 5일 날 이임생 위원장 면담 후에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얘기가 있어서 결정을 한 거죠. 그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네. 혹시 이 부분 제가 조금 의원님 설명을 드릴 수 네, 마지막 설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회장님,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협회 행정 절차적인 허점으로 인해서 지금 뒤에 있는 감독은 피해자인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공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선임 절차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러 가지 SNS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한 게 그게 다입니다. 근데 SNS에서 제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한 말씀만 하면 보통 조회수가 몇십만이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거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약간 왜곡된 뉴스가 좀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언론 왜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명보 감독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깐 한마디 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 선임 과정에서 참 마음이 여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울산 HD 감독으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 팬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축구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축구 인생 40년에 가장 힘든 시간이 지난 10년 전에 2014년 월드컵 후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임생 위원장이 집 근처로 찾아와가지고 면담을 할 때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울산 HD에 있으면서 이 또 대표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란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처음 제의를 받았고요. 그 제의를 저는 울산 HD가 아닌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그동안 예전 10년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위원장님 면담 후에 또 그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박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